자, 뭐 요 화면과는 별개 이제 요 화면은 조금 있다가 나올 화면이니까 이건 조금 이따 키도록 하고. 자, 그래서 항상성이라는 게 뭐냐 이거지. 성자가 들어가니까 말 그대로 성질이야, 성질. 어떤 성질? 내 몸을 항상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려는 성질이야. 그거를 항상성이라 한다 이거지. 그 중추가 그럼 누구냐 이제. 어떤 놈에 의해서 내 몸이 항상 일정한 유지가 되느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뇌 중에서 누구? 간뇌. 간뇌에서도 간뇌는 시상과 시상하부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 시상하부라고 보면 됩니다. 시상하부. 간뇌 시상하부가 중추다 이렇게. 항상성 조절 중추가 누굽니까? 간뇌 시상하부다 이렇게 해주면 돼. 그럼 이제 얘가 여러 가지 우리 몸 안에서 물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물질이 만들어지게 유도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항상성을 조절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뭐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항상성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용한 도구에 해당되는 거지. 두 가지가 있어. 신경하고 바로 호르몬이라는 거야. 호르몬과 신경을 통해 가지고 얘가 호르몬과 신경을 통해서 바로 그 항상성을 조절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여기서 말하는 신경은 이제 뭐겠어? 그 항상성이라는 게 내가 의식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내 몸 안에서 알아서 일어날 자율신경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간뇌가 이런 거지. 직접 혹은 자율신경을 통해서 우리 몸 곳곳에서 호르몬이 만들어지게 하거든. 그럼 그렇게 만들어진 호르몬에 의해서 이제 내 몸의 항상성이 조절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호르몬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자,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어디서 만들어지냐 이거죠. 어디서 만들어지냐. 자,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곳을 우리가 내분비샘 이렇게. 내분비샘.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곳을 내분비샘이라고 합니다. 샘자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제 내분비샘하고 비슷한 것 중에 외분비샘이라는 게 또 있어. 외분비샘. 자, 내분비샘하고 해서 외분비샘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내분비샘은 이제는 호르몬이라는 게 만들어진다 그랬잖아. 그럼 니네 외분비샘이라는 것도 있어. 우리 몸 안에. 그럼 대표적으로 외분비샘에서 만들어지는 게 뭐가 있냐면 니네 중학교 때도 배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안 하고 뛰어넘었지만 2단원에서도 나오거든. 소화효소 같은 것들. 소화액 같은 것들이 이제 이런 외분비샘에서 만들어지거든.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야. 가장 결정적인 차이. 자, 일단 말에서 뭐가 달라. 왜? 요 차이 나지? 자,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내분비샘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르몬이 여기서 만들어져. 예를 들어서. 만들어져. 근데 그거를 내보내는 통로가 없어. 관이 없어. 대신에 이 만들어지는 이 세포 또는 조직 사이사이로 뭐야? 혈관만 지나가는 거야. 혈관. 모세혈관이겠지? 그래서 이 내분비샘에서 호르몬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그걸 그냥 혈액으로 내보내는 거야. 혈액을 통해 분비하는 거야. 이게 내분비샘이야. 그럼 외분비샘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만들어져. 여기서. 예를 들어 만들어진 장소가 있고요. 그걸 내보내는 통로 같은 게 이렇게 있어. 통로 같은 게. 그러니까 요 안에서 우리 이른바 이제 소화액, 뭐 침이라든지 위액이라든지 장애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지면 그게 분비관을 통해서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내분비샘은 분비관이라는 게 없다는 거. 분비관 없어. 반면에 얘는 분비관이 존재한다 이거야. 그래서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과 같은 애들은 분비관이 없기 때문에 혈액을 통해서 분비돼서 혈액을 통해서 이동이 되는 거야. 요거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의 차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 이게 똑같이 분비샘이라고 써 있다 보니까 같을 것 같은데 있잖아. 내분비샘은 다른 말로 하면 내분비 기관이야, 기관. 그러니까 우리가 구성 단계로 따지면 내분비샘은 기관입니다. 반면에 내분비샘은 어떤 한 기관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조직이야, 조직. 똑같이 분비샘이라 그래가지고 똑같은 게 아니야. 이 내분비샘이라고 하는 애들은 다른 말로 내분비 기관 이렇게 부르거든. 그래서 그런 내분비 기관들이 모여서 내분비계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야.
내분비 개를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나 외분비샘은 어떤 하나의 기관 안에 들어있는 일부 조직에 불과하다. 근데 웃긴 사례 하나 얘기해 줄까? 이 외분비샘은 이렇게 분비관이 있다 그랬잖아. 니네가 나랑 배운 지 오래됐으면 알 수도 있는데 선생님 예전에 여름 휴가 때였어. 몇 년 전이었던 한 3, 4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 여름 휴가가 3박 4일인데 3박 4일 동안 내가 병원에 입원을 했거든. 딱 그 휴가 기간 동안. 왜 입원을 했냐? 여기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 뚱뚱 부은 거야 여기가. 그래서 일단 동네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빨리 큰 병원을 가라는 거야. 뭔 일인가 싶어서 큰 병원을 갔지. 막 사진을 찍어. 수술을 해야 된대. 무슨 수술이냐? 여기 침샘이 있거든. 침샘. 여기 혀 밑, 턱 밑, 귀 밑 침샘이 있는데 거기에 돌이 생긴 거야. 결석이라고 하지. 그 돌이 침샘을 막아버렸네 이렇게. 그러니까 침이 못 나오잖아. 그래서 거기가 이렇게 부은 거야. 그럼 수술해야 된대. 난 별거 아닌 줄 알았지. 돌이 되게 많이 발견이 됐대. 수술하자. 전신마취를 하더라고. 전신마취하고 했는데 여기에도 돌이 생기고 뭐 이렇게 몇 군데 생겼나 봐. 여기 칼로 짠 거야. 째고 이제 돌 빼낸 다음에 꼬맸지. 여기 안에 입안에도 침샘이 있는데 찍고 나서 돌 빼낸 다음에 꼬맸더라고. 수술에 이제 전신마취를 마취가 딱 풀려 눈을 딱 떴는데 그때 이제 정신없지. 마취가 풀렸잖아. 얘 너무 아픈 거야. 그렇잖아. 생살을 잘라놨으면 얼마나 아프겠냐. 일단 말이 안 나. 어도 안 돼. 침도 못 삼켜. 죽을 것 같은 거야. 간호사한테서 막 아프다고 말도 못하니까 말이 안 나오니까 진통제 달라고 갖다 줘. 또 그래도 계속 아파. 또 불러 간호사. 그러니까 3번을 부르니까는 간호사가 잠깐 있어 그래. 의사 선생님한테 갔다 와. 그러더니만 정말 요만한 알약을 하나 주거든. 마약성 진통제래. 그걸 주는 거야. 너무 아파하니까. 그래도 아파. 한 3일을. 의사 선생님이 아침에 회진 돌잖아. 회진을 왔어. 괜찮니? 말이 안 나와. 대답을 못 하겠는데 계속 물어봐. 괜찮니? 짜증나 죽을 뻔했어. 아니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막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링거만 맞고 있고 여기가 막힌 거예요. 더 웃긴 거 뭔지 알아? 이제 태어나는 날인가 했지. 뭐 비닐봉지 든 거 뭘 줘. 돌멩이 주더라고. 당신 입안에서 이거 꺼낸 거라면서 환자분 이 입안에서 꺼낸 거라면서 기념으로 주는 거야. 근데 정말 그 쌀알보다는 컸어. 쌀알보다는 크고 정확하게 크게 비가 안 돼. 꽤 컸어. 근데 그게 사진상으로도 이 정도 그 이제 의사 선생님들 화면 보면은 그 사진에다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길이 재는 게 있어. 꽤 컸어. 근데 진짜 크더라고. 큰 거 작은 거. 여기는 좀 작은 거, 저 안에 거는 큰 거 막 이래. 그래서 이렇게 먹었었어. 여름휴가 3박 4일 그냥 날렸지. 그지? 나야 뭐 수술했다 쳐도 선생님 아내나 애기는 심심했겠지. 여름휴가 놀러갈 생각하고 있는데 병원에 입원해 수술했으니. 그래서 여기가 막혔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특히 요거 얘는 기관이고 얘는 조직이다. 그럼 이렇게 이제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애가 어떤 특징이 있냐 이거지. 어떤 특징이 있냐? 호르몬이라고 하는 물질이 자 요거 일단 지울게. 자 호르몬의 특징. 자 일단 첫 번째는 방금 얘기했지.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져서 혈액을 통해 이동한다. 혈액을 통해 뭐 이동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너는 이제 뒤에 가면 이제 호르몬의 종류들 쭉 다 외워야 돼. 암기해야 되는데 이 호르몬의 주성분이 뭐야? 대부분의 호르몬들은 주성분이 단백질이야. 단백질이 주성분이야. 대부분은. 자,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인 거잖아. 모든 호르몬이 단백질로 이루어진 게 아니란 얘기잖아. 자, 뒤에 가면 이제 선생님 찝어줄 텐데 단백질이 아닌 호르몬도 있습니다. 그지? 알겠니? 지질이 주성분인 호르몬도 있어. 지질이 주성분인 호르몬도 있다. 특히 이제 지질 중에서도 우리가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놈이 있거든. 들어봤지?
그 왜 운동선수들 몰래 스테로이드 주사 맞아서 막 근육 키우고 그러잖아.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성분으로 이루어진 호르몬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남성 호르몬이야, 남성 호르몬. 그래서 요거 조심해야 돼. 모든 호르몬은 단백질이 주성분이다 그러면 틀린 말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일단 이 호르몬은 말이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적은 양이 나와. 그지? 소량으로 분비가 돼서 그 호르몬이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작용들, 생리작용들을 조절해 주는 거야. 우리 몸 안에서 생리작용을 조절해가지고 결국 항상 내 몸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소량으로 분비가 되기 때문에 이 말은 너무 많아도 안 되고요. 또 반대로 그 소량마저 없어도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잘 봐. 만약에 너무 우리 몸에서 많이 나오잖아?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과다증이라는 증상, 너무 많아도 이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거지. 반대로 그 소량이 안 만들어지면, 결핍되면, 또 그것 때문에 그 호르몬이 작용을 못하는 것 때문에 어떤 뭐 질병이라든가 이상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 결핍증이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자, 네 번째 그림이 이제 요 아까 화면에 잠깐 띄웠던 이제 요 그림이 될 텐데, 자, 무슨 얘기냐면 이 호르몬은 지금 여기 그림에 봐봐. 여기 예를 들어서 A라는 내분비샘에서 지금 여기 파란색 동그라미 요 호르몬이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호르몬 A가 만들어진 거야. 그게 이제 혈액으로 분비가 됐어. 그래서 걔가 이제 혈액을 타고 이동을 하거든. 그러면 이 호르몬들이 작용하는 기관이나 세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작용하는 기관이나 세포에는 그 호르몬하고 결합하는 일종의 수용체 같은 게 있어. 그래서 그 혈액을 타고 이동하는 호르몬이 그 수용체와 결합하면 이제 그 호르몬에 의해서 어떤 작용이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세포들마다 가지고 있는 수용체가 어때? 다른 거야, 구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육각형 모양으로 생긴 호르몬이 혈액을 타고 이동하다가 A라는 세포, B라는 세포가 다 지나가는데 A라는 세포의 수용체는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육각형이 결합할 수 있거든. 근데 이 세포 수용체는 얘가 결합을 못하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 바꿔 말하면 이 호르몬 A는 A세포와 B세포 중에서 A세포에만 작용하는 거야. A세포랑만 결합할 수 있으니까. 반대로 또 다른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진 B라는 호르몬은 구조가 이제 또 얘네들이 주성분이 단백질이면 구조가 다를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에서 삼각형이잖아. 혈액을 타고 이동하다가 그 삼각형 호르몬하고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랑 결합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서 호르몬 A는 A세포에만 작용하는 거고 B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 B는 B세포에만 작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호르몬이 작용하는 세포나 기관이 정해져 있거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표적세포 또는 표적기관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호르몬은 표적세포 또는 표적기관, 그러니까 그 호르몬이 작용하는 세포나 기관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딱 거기서만 작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표적세포 또는 표적기관에서만 작용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적어볼까? 마지막은 뭐가 있냐면은 자, 종간특이성 또는 종특이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 자, 잘 봐. 종특이성, 종에 따라서 특이성이 없다 이런 얘기거든. 자, 돼지가 있고 사람이 있어. 둘 다 척추동물이잖아. 특히 척추동물끼리는 종에 상관없이 호르몬의 종류가 같으면 같이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사람 몸 안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만들어지거든. 돼지 몸 안에서도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져. 그러면 뭐 경우에 따라서 일반적인 사람은 안 그렇겠지만 특이하게 인슐린이 안 만들어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이 사람들은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거든. 그럼 그 인슐린 주사, 돼지 인슐린을 갖다가 내 몸에 넣어줘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이야. 부작용도 없고 작용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 니네 인슐린을 못 맞는 사람이 당뇨병이거든.
그 태어나면서부터 당뇨병인 걸 일형 당뇨라 그래. 이제 선생님처럼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이것저것 다 처묵처묵 하다가 잘못된 식습관으로 걸리는 당뇨병은 2형 당뇨라고 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인슐린이 안 만들어진 사람은 1형 당뇨 또는 소아당뇨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인슐린 주사 계속 맞아야 되잖아. 옛날에는 그 돼지 피에서 혈액 속에 들어있으니까, 인슐린이나 호르몬도 혈액 속에 들어있으니까 돼지 혈액을 걸러서 거기서 추출한 인슐린을 주사를 만들었대.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종특이성이 없기 때문이야. 근데 요즘은 이제 생명과학 기술이 발달해서 화학적으로 만들어내지, 인슐린을. 공장에서 이제 대량으로 생산을 하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인슐린 주사도 많이 가격도 좀 내려가고 뭐 이렇게 되겠지. 정확한 가격은 내가 모르겠다만. 그래서 호르몬이라고 하는 애들이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좀 해 두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은 그 밑에, 이제 그 밑에 보면은 호르몬과 신경의 작용 비교 그래서 나와 있잖아. 이제 호르몬과 신경의 작용 비교. 그러니까 요거거든, 요거. 그지? 자, 아까 얘기했지만 간내가 항상성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호르몬과 신경을 이용해서 항상성을 조절하는 건데, 정확하게는 간내가 직접 호르몬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요. 간내가 자율신경을 통해서 다른 곳에 신호를 보내서 거기서 이제 호르몬이 만들어지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 아니면 다이렉트로 그냥 신경을 통해서 어느 기관에 신호 보내가지고 직접 조절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해봐. 간내가 호르몬과 신경을 통해서 어쨌든 항상성을 조절할 때 뭐 장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자, 봐봐. 호르몬은 아까 얘기했지만 일단 직접적으로 호르몬이 만들어지게 한다든지 아니면 신경을 통해서 신호를 보낸다든지 해서 호르몬이 만들어진 다음에 혈액을 통해서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표적세포에서 작용을 하는 거니까 간내가 어떤 신호를 보낸다 하더라도 그 속도가 어때? 굉장히 느린 거야. 그런데 만약에 항상성 조절하기 위해서 간내가 신경을 통해서 직접 신호를 보낸다 그러면 어때? 굉장히 속도가 빠르겠지. 맞아? 빠르지. 신경은 전달 속도가 빠른 거야. 대신에 그런 신호를 보냈을 때 호르몬은 그 효과가 되게 오래도록 나타난다 이거야. 지속적으로. 근데 신경은 어때? 딱 신호를 보내는 그 순간에만 그 지점, 뭐 그 신경에 의해서 이제 신호가 전달된 지점 또는 기관에서 그때만 잠깐 작용하는 거야. 효과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신경을 통해서 신호 보는 걸 꼬집는 거에 비유하자면, 꼬집으면 그 즉시 아프지? 근데 꼬집고 나면 어때? 그때만 아프지? 뭐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봐봐. 작용 범위도 어때? 호르몬은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뒤에 나오겠지만 모든 세포에서 작용하는 호르몬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 효과가 나타나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반면에 간내가 신경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면 그 지점에서만 어떤 효과가 나타날 거 아니야. 그지? 야, 꼬집었어. 재훈아, 여길 꼬집어서 여기만 아플 거 아니냐. 여길 꼬집었는데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신경에 의해서 신호가 전달될 때는 그 작용 범위가 호르몬에 비해서 매우 좁다. 그러니까 서로 반대야, 반대.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간내가 호르몬을 통해서 신호 보내는 거잖아. 혈액을 통해서 호르몬은 운반이 되니까 전달 매체는 혈액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간내가 자율신경으로 신호를 보낼 때는 당연히 그 자율신경을 이루고 있는 어떤 뉴런, 그지? 뉴런 이렇게 되는 거. 그다음에 뭐 이제 특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호르몬은 표적기관에서만 작용하는 거고, 그러니까 혈액을 통해서 온몸을 돌아다니더라도 표적기관 또는 세포가 아닌 곳에는 작용하지 않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뉴런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어때? 우리 앞에서 자율신경 얘기했지만 한쪽 방향으로만 신호가 전달되는 거지, 중추에서 기관 쪽으로만 신호가 가는 거지, 기관에서 중추로 신호가 오는 경우는 없었지? 그래서 일정한 방향으로만 전달된다. 그래서 여기 비교해 놓은 표 좀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간내가 상황에 따라서 호르몬 또는 신경 또는 호르몬과 신경 둘 다 이용해서 신호들을 전달해서 항상성을 조절한다 라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잠깐 쉬었다가. 자, 그 다음에 8페이지 보시면,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여러 내분비 기관들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만들어지는 호르몬, 그 다음에 호르몬들의 기능이 지금 간략하게 정리가 돼 있지? 자, 뭐 얘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다 외워야 되겠구나, 그지? 그래서 교재에 있는 그림하고는 좀 다른데 지금 요런 식이야, 요런 식. 자, 대략적으로 일단 내분비 기관이 어딘가 먼저 살펴보면은, 야, 일단 간내 시상 하부는 조절 중추이기도 하지만 얘도 호르몬을 만들어. 그래서 얘도 내분비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간내 시상 하부 아래쪽에 뇌하수차라는 곳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호르몬이 만들어져. 이런 것들 좀 이따 자세히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목 근처로 오면은 갑상샘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 여기 안에 있지, 그지? 뭐 요즘 많이 들어봤지? 갑상샘, 암 이런 거 많이 들어봤지? 그리고 그 갑상샘 위쪽에 보면 이제 부갑상샘이라고 또 조그맣게 붙어 있는데 여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배 쪽으로 내려가면은 니네 여기 위 있지, 위. 위가 이렇게 J자 모양으로 있거든? 그 위가 이제 꺾이는 부분을 12지장이라고 하는데 12지장 옆에 보면은 요렇게 저기 써져 이자라는 기관이 있어. 니네 이자를 다른 말로 뭐라 하지? 요즘 그 암 중에 발견도 굉장히 늦고 발견되면 거의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발견되는 게 늦다 보니까 췌장암 들어봤지? 췌장이야, 췌장. 그 이자에서 대표적으로 또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이자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이제 이자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 좀 이따 설명하겠다만, 얘는, 이 이자는, 너희도 써놔야 돼.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내분비샘이기도 하면서 외분비샘이기도 한 거야. 그지? 이자액이라는 소화액이 만들어지거든? 그러니까 이자액이라는 소화액이 만들어질 때는 이게 외분비샘인 거지. 근데 그 안에서는 또 저기 이제 나와 있는 호르몬도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내분비샘이기도 한 거야. 그래서 이자는 외분비샘이면서 내분비샘인 거야. 특히 이자에 보면 랑게르한스섬이라는 곳이 있어. 랑게르한스섬이라는 곳에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호르몬들이 만들어져. 요건 조금 이따 좀 하나씩 확대를 할 거야. 그래서 일단은 이자가 외분비샘이기도 하면서 내분비샘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하거든. 자, 봐. 이자 안에 이렇게 관이 하나가 있어. 자, 여기 보면 이제 이자에 랑게르한스 섬이라는 곳이 있고 알파세포, 베타세포 이렇게 부르는 곳이 있는데, 자, 여기서 호르몬이 만들어져. 자,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서 만들어진 호르몬이 요 관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간다.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틀린 말이 돼야 돼. 왜? 아까 호르몬은 분비관을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랬지? 요 관은 이자액이 흘러나가는 관인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호르몬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여기에 보이지 않게 모세혈관들이 막 존재하거든. 그 모세혈관으로 나가는 거지 이 분비관을 통해 나가는 거 아니야. 요거 나중에 실수 많이 하니까 요거 꼭 메모해 놓을 수 있도록 하시고. 알겠지? 그래서 아무튼 외분비샘과 내분비샘의 역할 두 가지를 다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신이라는 곳이 또 있어. 우리 이제 그 콩팥 있거든, 콩팥. 오줌이 만들어진 콩팥이 이렇게 있으면 그 콩팥 위에 이렇게 부신이라는 기관이 있어. 부신은 또 이제 이렇게 겉부분, 속부분, 그래서 겉질, 속질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얘도 내분비샘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알다시피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관에 해당되는 정소난소도 정자와 난자를 만드는 생식기관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호르몬이 만들어져. 그래서 호르몬이 만들어질 때는 생식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내분비샘, 얘네들, 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들, 요거. 그 다음에 그 기능, 확대를 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이거야.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뇌하수체라는 곳이야. 아까 앞에 그림에서 조그맣게 나왔었는데, 여기, 요거. 자, 요걸 좀 확대해서 그려보자면은, 잘 봐. 간내가 시상과 시상하부로 이루어져 있거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시상하부라고 하면은 약간 이런 식이거든.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간내 시상하부다 그러면
뇌하수체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전엽, 후엽 그래가지고 앞뒤로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 앞부분을 전엽, 뒷부분은 후엽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굳이 따지면 보통 이런 그림이 나오기도 해. 혹시 이 그림에서 보이는 거 있냐? 좀 이따 얘기하죠. 후엽은 말이야. 사실은 간내 시상하부가 이렇게 늘어나 있는 거야. 연결돼 있어. 간내 시상하부랑. 알겠어? 그리고 전엽은 따로 있는 거고. 자, 그럼 전엽에서는 어떤 호르몬들이 만들어지냐지 여기 써져 있는 호르몬들이 만들어지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지금 너희 나이 때 왕성하게 분비되는 뭐? 생장 호르몬. 그지? 발육 촉진. 생장 키 크고 살찌고 하는 거를 촉진시키는 생장 호르몬이 일단 분비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쭉 써져 있는데 무슨 자극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들 무슨 자극 호르몬이라고 하면 다 그 뇌하수체 전엽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라고 보면 돼.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이걸 다 외워야 되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거 몇 개를 좀 표시를 해주자면 일단 얘 반드시 외워야 돼.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라는 거 있어. 얘는 말 그대로 뭐겠어? 갑상샘이라는 곳을 자극해서 그 갑상샘에서 어떤 호르몬이 만들어지게 유도해주는 호르몬이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여기 보면 티록신 분비 촉진이라고 돼 있잖아. 좀 이따 나오는데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만들어지거든. 그러니까 얘가 흘러나와야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주원아,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표적기관은 어디야? 써있잖아. 써있잖아. 갑상샘이잖아.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갑상샘을 자극하는 애라고. 그럼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표적기관은 갑상샘인 거야. 자,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보통 이제 TSH라고도 많이 나와. 이는 공부하다가 TSH라고 약자로 나오면 그게 갑상샘 자극 호르몬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라는 거 있지? 뭐 얘나 그 다음 밑에 보면 뭐 여포 자극 호르몬, 황체 형성 호르몬 그냥 다 묶어서 생각해도 돼. 우리 교재에는 얘가 없거든.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 없는데 그냥 이거 한 카테고리로 묶어도 돼. 말 그대로 뭐 하는 애야? 남성과 여성의 생식샘을 자극해서 거기서 호르몬이 나오게 하는 거야.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나오게 하는 거야. 여기 보면 뭐 여포 자극 호르몬이나 황체형 여기 보면 얘네들이 이제 여성하고 관계가 있거든. 뭐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 같은 거 나오게 하는 거.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 얘네 셋은. 생식샘 자극 호르몬, 여포 자극 호르몬, 황체 비슷하다 생각하면 됩니다. 굳이 그걸 막 디테일하게 물어보진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요것도 내신에서는 종종 나오기 때문에 같이 좀 기억을 한다 그러면 부신거질 자극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 말 그대로 어디를 자극한다는 거야? 부신의 겉질을 자극해서 그 부신 겉질에서 또 호르몬이 나오게 해주는 거야. 그 부신 겉질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제 뭐 당질 코르티코이드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이런 거 나오는데 그거 나오게끔 해주는 호르몬이야. 그래서 얘도 약자로는 ACTH라고 해서 많이 나와. ACTH 이렇게. 그래서 전엽에서는 이제 생장 호르몬을 비롯해갖고 여러 가지 자극 호르몬들이 이제 분비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후엽으로 가면은 요것도 반드시 외워야 돼.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거야. 항이뇨 호르몬. 요거. 자, 말 그대로 항이뇨거든? 항이 못하게 한다는 거고요. 이뇨는 오줌이야. 오줌하고 관련돼 있어. 그래서 오줌이 만들어질 때 그 오줌으로부터 수분을 다시 내 몸속으로 재흡수시키는 호르몬인 거야. 자, 이거 줄여서 ADH라고 합니다. ADH. 자, 성주야. 그러면 항이뇨 호르몬의 표적기관은 어딜까? 그렇지. 오줌 만들어지는 곳이 콩팥이잖아. 그러니까 오줌으로부터 수분을 내 몸속으로 재흡수하는 거야. 자, 그런데 봐라. 이렇게 써져 있으면 후엽에서 항이뇨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것 같잖아. 그치? 그렇잖아. 얘네들은 전염에서 만들어진다 했어. 그러면 지금 이렇게 써져 있으면 항이뇨 호르몬도 후엽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렇게 하면 틀려. 봐봐. 후엽은 시상하부가 이렇게 이어진 거라 그랬잖아. 이거 나중에 니네 학교 내신에서 꼭 나온다. 후엽에서는 항이뇨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항이뇨 호르몬은 시상하부에서 만들어져.
그러니까 시상하부 안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게 후엽을 통해서 그냥 흘러나가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이건 시상하부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후엽에 저장됐다 분비되는 것 뿐입니다. 알겠니? 후엽에서는 그걸 저장한 후에 분비하는 것 뿐이다.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은 시상하부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봐야 돼. 시상하부에서 만들어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옥시토신이라는 것도 만들어진대. 자, 옥시토신은 여기 뭐라고 써져 있어? 자궁 수축을 촉진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보통 여성들이 임신해서 출산이 임박하면 옥시토신이 계속 만들어져. 그럼 그 결과 아기가 자람에 따라 자궁이 늘어나 있거든. 그럼 옥시토신이 나와서 자궁을 수축시켜 주니까 아기가 밀려서 이제 자꾸 엄마 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지. 출산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것도 후엽에서 만들어진다. 물론 얘도 후엽에서 만들어진다기보다 이제 시상하부에서 만들어져서 후엽을 통해 나오는 거겠지. 근데 이제 얘는 시험에 거의 출제가 안 되니까 항이뇨 호르몬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지금 선생님이 별표한 거 있지? 내신에서 주로 나오는 호르몬인 거야. 만약에 나 다 외우기가 너무 부담스럽다면 일단 얘네 셋이라도 우선적으로 외워두라 이 말이야. 알겠어? 아까 뭐 했어? 빨리 갔다 와. 저 카메라 가리지 말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목 근처에 보면 갑상샘이라는 곳이 있어. 갑상샘. 자, 특히 또 이것도 반드시 또 외워야 돼. 갑상샘에서는 티록신. 자, 아까 뇌하수체에서 얘 있었지, 얘. 여기. 갑상샘 자극 호르몬, TSH라는 게 나와서 갑상샘을 자극하면 갑상샘에서 이제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서 분비하는 거야. 자, 이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은 혈액을 타고 이동하면서 거의 모든 세포에 작용한다고 보면 되거든.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데 특히 물질 대사 중에서도 세포 호흡을 촉진하는 거야. 세포 호흡. 자, 세포 호흡하면 뭐가 생기냐면 에너지가 발생해요. 근데 그 에너지 중에 60%가 열 에너지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 체온 조절하고 좀 관계가 있어. 좀 이따 따로 나올 텐데 추워지면 얘가 많이 나와.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니네가 밖에 돌아다니면 니네 몸속에서 티록신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아무튼 물질 대사를 촉진한다. 그 중에서 세포호흡 촉진하는 호르몬이야. 반드시 외워야 돼. 그 다음에 갑상샘에서는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도 나온다. 자, 칼슘하고 관계, 칼슘.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혈장이라고 하면 혈액이거든. 우리 혈액 속에 칼슘 이온이 들어있거든. 그럼 혈액 속에 그 칼슘 이온이 너무 많으면 그걸 낮춰준대. 어떻게 낮출까? 혈액 속에 칼슘이 너무 많잖아. 그러면 이걸 내가 주변 뼈로 집어넣는 거야. 뼈 속으로 이렇게 집어넣어버려. 그래서 이 혈액 속에 칼슘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거거든. 그게 칼시토닌이야. 그러니까 왜 우리가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뼈가 튼튼해진다고 하는 이유가 니네가 예를 들어 멸치 같은 거 잔뜩 먹으면 이 혈액 속에 칼슘이 많아지거든. 그럼 칼시토닌이 나와가지고 그걸 뼈로 집어 넣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뼈가 튼튼해지는 거야. 알겠어? 자, 그 다음에 갑상샘 위에 보면 부갑상샘이라는 곳이 있는데 자, 거기서는 파라토르몬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 어때? 반대로 혈액 속에 들어있는 칼슘의 농도를 높인대. 그럼 높인다는 거만 낮아졌으니까 높인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얘는 반대야. 만약에 내가 칼슘이 들어있는 음식을 편식이 심해가지고 멸치 이런 걸 절대 안 먹는 거야. 그럼 혈액 속에 칼슘이 너무 부족해지거든? 그러면 뼈에 있는 칼슘을 빼내오는 거야. 그러니까 뼈가 어떻게 되겠어? 약해지겠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도 있어.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만들어지는 곳은 달라. 그지? 칼시토닌하고 파라토르몬이 만들어지는 곳은 다른데 똑같은 곳에서 서로 하는 일이 반대가 되지? 이거 뒤에 가서 정리하겠지만 서로 다른 두 물질이 같은 곳에 작용해갖고 서로 반대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 교감과 부교감에서도 얘기했어. 기량작용이라고 합니다. 기량작용. 그러니까 칼시토닌하고 파라토르몬은 기량작용에 의해서 칼슘의 농도를 조절해준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서로 반대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걸 기량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 아까 이자. 이제 2자.
십이지장 옆에 붙어있는 입장은 췌장이라고도 부르는데 아까 잠깐 여기다 썼었다만 이자 안에 보면 랑게르한스섬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 랑게르한스섬 안에 알파세포와 베타세포라는 곳이 있는데, 자, 베타세포라는 곳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알파세포라는 곳에서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진대. 자, 얘네 둘은 또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얘네 나오니까. 근데 보면은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이 혈당량이라는 거와 관계가 있대. 그래서 인슐린은 혈당량을 낮추는 일을 하고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높이는 일을 한대. 좀 이따 이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얘네들은 다 간에서 작용하거든? 하는 일이 서로 어때? 반대지? 무슨 작용? 똑같이 간에서 작용하는데 반대된 효과가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인슐린하고 글루카곤도 기량작용에 의해서 혈당량이라는 걸 조절해준다. 이렇게 보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신이라는 곳에 가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콩팥 위에 부신이 붙어 있는데, 겉부분, 속부분 이렇게 구분하거든? 그래서 겉부분은 겉질, 속부분은 속질이라 하는데, 자, 겉부분은, 아까 여기 있지, 요거. 여기 뇌하수체에서 요거 있지. 부신겉질 자극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부신겉질을 자극하면, 그 결과 부신겉질에서 당질 코르티코이드니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다른 말로 알도스테론이라 부르고요.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다른 말로 코티솔이라고도 불러. 코티솔. 그래서 당질 코르티코이드, 당자가 들어가니까 얘도 글루카곤과 마찬가지로 혈당량이라는 걸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봐봐. 콩팥에 가서 마찬가지로 오줌이 만들어질 때 그 오줌 속에 들어있는 나트륨이라는 이온을 내 몸속으로 재흡수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무기질 코르티코이드의 표적기관은 어디다, 도연아? 써져 있잖아. 표적기관이 뭐야? 호르몬이 작용하는 기관이잖아. 어디서? 그럼 무기질 코르티코이드의 표적기관은 어딘 거다? 콩팥인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신 속질. 자, 봐. 겉질은 아까 했던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 나와서 겉질을 자극하면 이런 걸 만들어내는데, 부신 속질은 간뇌가 직접 명령을 내리거든? 부교감을 통해서 직접 신호를 내리면은, 속질에서는 이제 에피네프린 또는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와. 호르몬이 나와서, 그 아드레날린이나 호르몬은, 우리 저기서도 나오잖아. 교감신경 끝에서도 나오지? 그래서 아드레날린은 신경 전달 물질이기도 하면서 호르몬이기도 한 거야. 그래서 얘는 마찬가지로 혈당량을 높여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알다시피 교감신경 끝에서 아드레날린 나오면 심장박동 빨라지잖아. 심장박동을 또 촉진시키는 이런 일을 한답니다. 그럼 지금 이자하고 부신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을 보면 말이야. 특히 혈당량하고 관계된 호르몬이 몇 개야? 조원아, 혈당량하고 관계된 게 몇 개야? 4개잖아. 얘지. 자, 이 중에 제일 중요한 놈이 바로 인슐린이야. 왜 그럴까? 주여가 왜 그럴까? 왜 얘가 더 중요할까? 혈당량하고 관계된 게 지금 4개잖아. 근데 나머지 3개는 다 혈당량을 높이거든? 혈당량을 낮추는 건 유일하게 인슐린 하나밖에 없어. 꼭 명심해라. 혈당량을 낮추는 건 누구밖에 없다? 인슐린밖에 없다. 그래서 다른 애들도 중요하지만 얘가 특히나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호르몬은 뭐밖에 없다고, 도연아? 인슐린밖에 없다고. 자꾸 딴짓하면 계속 그 사람한테만 물어볼 거야. 성주 계속 마스크 만지고 있으면 계속 너한테만 집요하게 물어볼 거야. 아주 나 사악한 사람이야. 알겠지? 한 놈만 패는 거야. 한 놈만. 한 놈만.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참 요거 넘어가기 전에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대부분의 호르몬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백질로 이루어지지 않은 호르몬도 있다 그랬잖아. 특히 요거 부신 겉질에서 나오는 얘네들은 주성분이 뭐라고? 스테로이드라고요. 단백질이 아니고 스테로이드 계열. 스테로이드가 니네 고1 때도 배운다면 지질이야, 지질.
지질 배우면서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이렇게 배우거든. 스테로이드 성분이다. 이렇게. 얘네들 부신 겉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주성분이 스테로이드다. 이렇게 써놔라 성주야.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은 이제 넘어가면은 뭐 마지막 남자와 여자에게서 만들어진 이제 소위 말하는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있을 거야, 그치? 또 속색이네. 자, 그래서 이제 남성의 생식기관 정소, 여성의 생식기관 난소인데, 이게 이제 정자와 난자를 만들 때는 생식기관이라 하지만 호르몬이 만들어질 때는 생식샘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소에서는 아까도 나왔지만은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 정소를 자극하면 정소에서는 이제 이른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서 분비가 되는 거야. 우리가 남성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이 테스토스테론이야. 얘 무슨 계열이다? 얘도 스테로이드 성분이야. 그래서 왜 운동선수들이 스테로이드 주사 맞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남성 호르몬을 인위적으로 몸 안에 집어넣는 셈인 거야. 그러니까 운동 조금만 해도 근육이 막 이렇게 생기거든. 불공평하지? 특히 이 공정함이 무기인 스포츠에서. 그지? 얌생이처럼 스테로이드 주사 맞아가고 근육 키운 놈은 그건 불법이지. 그지? 요거. 그래서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 남자의 2차 성징을 발현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선생님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얘도 이제 슬슬 소위 말하는 사춘기가 오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걔 몸 안에서 이제 테스토스테론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거지. 그럼 이제 어떻게 돼? 목소리가 굵어지고, 그지? 여기 턱수염, 콧수염 나고, 그지? 목젖 튀어나오고, 겨드랑이 털 나오고, 그지? 근데 여성도 마찬가지야. 여성도 이제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 이 에스트로겐이라는 걸 의미하는데, 마찬가지로 생식샘 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이 난소가 자극을 받으면 거기서 이제 에스트로겐, 뭐 프로게스테론 하는 여성 호르몬들이 만들어지면서 마찬가지로 여성의 2차 성징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니네 2차 성징이 나타나야 비로소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야? 정자와 난자를 만들어서 생식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만들어지는 곳이 정소난소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쭉 설명한 이 호르몬들 다 암기해야 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자, 내가 몇 개 추려줬잖아요. 그지? 뭐 반드시 외워라? 여기서 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 부신겉질 자극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 특히 항이뇨 호르몬은 내가 시험에 안 나오면 내 손목, 두 손목을 걸게. 이건 반드시 나오는 호르몬이니까 꼭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자, 갑상샘에서는 일단 뭐 반드시? 티록신 반드시 외우라 그랬고요. 티록신 반드시 외우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자에서 나오는 인슐린과 글루카곤 또 반드시 외워야 되고요. 물론 내신에서는 얘네들도 다 나올 수 있지만 나오는 빈도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꼭 기억해둬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여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들은 사실은 니네가 이제 이런 호르몬들 다 외우고 있다는 전제로 설명을 좀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뭐 오늘은 아직 머릿속에 완벽하게 암기가 돼서 정리가 된 건 아니니까 그냥 근데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면서 설명을 할 테니까 좀 잘 따라와 주십시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개념 체크는 내가 하루 날 잡아서 딱 답을 불러줄 거니까는 선생님 말하지 않아도 좀 풀어올 수 있도록 하시고 40페이지로 갑시다. 그럼 40페이지. 그래서 이제 40페이지 가면은 그럼 이런 호르몬에 의해서 항상성이 어떻게 조절되느냐 이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할 건데 항상성 조절 원리 그래서 나오죠. 그지? 항상성이 조절되는 원리 해가지고 보통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자 거기 보면 일단 항상성의 정의가 나와 있지. 항상성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라고? 외부 환경이 변하더라도 체온이라든가 혈압이라든가 삼투압과 같은 체내 상태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시켜주는 성질. 야, 그러니까 항상성이라고 해서 그 값이 아예 안 변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수준에서 값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도 그 일정한 범위에서 어떤 일정한 수준을 유지시켜준다라는 거야. 그걸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경과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이 되고 그걸 조절하는 중추는 누구다? 간내 시상하부다. 그러면 그때 첫 번째 피드백이라는 게 나와. 피드백. 자,
자, 니네 거기 피드백 보면 피드백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가 다시금 그 원인에 영향을 끼쳐서 뭔가 더 달라지는 현상을 피드백이라 하는데, 자, 피드백이 보통 두 가지야. 두 가지. 잘 봐. 양성 피드백이라는 게 있고요. 음성 피드백이라는 게 있어. 보통 이제 너희가 공부할 때 피드백 그러면 대부분은 요 음성 피드백을 의미하는 거야. 음성 피드백. 뭐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양성 피드백은 뭔가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피드백이 일어나는 거야. 이걸 양성 피드백이라 그래. 근데 음성 피드백은 뭐야?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가 피드백을 하면 그 결과가 다시 줄어드는, 그러니까 억제가 되는 방향으로 피드백이 일어나는 게 음성 피드백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냥 피드백 그러면 대부분은 음성 피드백이다. 이 피드백이라는 건 사실은 호르몬의 분비량을 조절하는 과정이라 생각하면 돼. 어떨 때는 분비량이 늘어났다가 어떨 때는 분비량이 줄어들었다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분비량을 조절하는 과정이 피드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양성 피드백의 예시는 보통 딱 하나 나와. 아까 뇌하수체 후엽에서 만들어졌던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있거든. 얘는 봐봐. 출산이 임박하면 후엽에 옥시토신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점점 더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점점 자궁이 더 많이 수축하니까 얘가 밀려 나가는 거야. 대표적인 양성 피드백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음성 피드백 설명할 때는 보통 티록신이 나오는데, 그거 설명하기 전에 잘 봐. 이게 이제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일어나는 게 양성 피드백이라고 그랬고, 억제시키는 방향으로 일어나는 게 음성 피드백이잖아. 자, 이걸 선생님이 플러스 마이너스 표현을 하자면, 해봐. 예를 들어 분비량이 늘어나는 게 플러스고 줄어드는 게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호르몬이 늘어났어. 분비량이 늘어났어. 자, 그런데 양성 피드백을 하면 어떻게 돼? 더 늘어나는 거야. 맞지? 더 늘어나는 거, 더 늘어나는 거. 근데 이거는 양성 피드백인지 쉽게 알거든? 근데 잘 봐. 호르몬이 예를 들어서 뭐에 의해서 줄었어. 줄었는데 피드백을 했더니 더 줄었어. 이거 음성 피드백일까, 양성 피드백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그 같은 방향으로 더 촉진되는 거야. 그러니까 줄어들었는데 피드백 했더니 더 줄어들어. 이거 양성 피드백인 거야. 알겠어? 이해돼? 형아, 이해돼? 그러니까 줄어들든 늘어나든 늘어났는데 피드백 했더니 더 늘어났어. 양성 피드백이야. 줄어들었는데 피드백 했더니 더 줄어들었어. 양성 피드백인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했을 때 피드백이 일어났더니 계속 플러스야. 마이너스였는데 피드백이 계속 마이너스. 이건 양성 피드백이라고. 니네 우리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는 그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니네 다 풀어야 되거든. 너희 학교 내신은. 특히 수능 특강이나 이런 거 풀어보면 저 피드백 문제가 꼭 한두 문제씩은 꼭 나와. 그래서 요거를 헷갈리면 안 돼. 양성 피드백은 무조건 늘어나는 게 양성 피드백이 아니라, 뭔가가 그러니까 줄어들었는데 더 줄어들었으면 그것도 양성 피드백이다 이거야. 알겠니? 그럼 음성 피드백은 뭐야? 예를 들어서 호르몬의 분비량이 늘어났거든? 피드백을 했더니 반대로 줄었어. 그러니까 부호로 표현했을 때 반대가 되면 돼. 자, 만약에 호르몬이 줄었다? 피드백을 했다? 그래도 다시 늘어났어. 무슨 피드백? 음성 피드백이야. 반대잖아, 반대. 부호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반대 부호가 되면 그거는 음성 피드백이라고 생각하면 돼. 주원아, 이거 써놔야 돼. 동현이도 써놔라. 졸지 말고 맨 뒤에 앉아가지고. 그러면 자, 예시를 한번 봐볼게. 자, 요거거든. 자, 보통 이제 음성 피드백 할 때 제일 많이 나는 게 티록신인 거야. 자, 봐. 아까 시상하부가 조절 중추이기도 하면서 한편도 호르몬도 만든다 그랬거든. 자, 간내 시상하부에서는 TRH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져. 아까 TSH하고는 좀 다른 거야. 얘는 뭐냐면, 니네 아까 TSH가 뭐였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거든? 그럼 여기서 TRH는 뭐냐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TRH라는 호르몬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오게 하는 호르몬이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TRH가 분비돼. 그럼 그것 때문에 이제 TSH가 분비된다?
그러면은 갑상샘을 자극해서 갑상샘에 티록신이 분비가 되는 거야.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은, 자, 만약에 이제 얘가 날이 추워지잖아. 얘가 늘어나거든? 그럼 얘가 늘어나면 얘가 늘어나. 얘가 늘어나니까 갑상샘에서 티록신의 분비가 늘어나면서 이제 체온이 올라가게 돼. 근데 체온이 정상 범위 이상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 얘를 줄여야 되거든? 얘를 줄이기 위해서 뭐가 일어난다는 거야? 피드백이 일어난다는 거야. 피드백이 일어나면 얘가 이걸 줄여줘. 자, 이게 원인이었어. 그것 때문에 얘가 늘어나는 게 결과잖아. 근데 그 결과가 너무 늘어나서 처음에 원인의 영향을 또 줬네? 때문에 원인이 줄었어. 얘가 줄어드니까 얘가 줄어들고 그 결과 얘가 줄어드는 거지. 그지? 그럼 봐봐. 플러스 됐었는데 피드백 했더니 줄었잖아. 음성 피드백인 거야. 맞아? 그럼 이제 이게 나중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 봐. 어떤 환자야. 환자인데, 그 사람이 만약에, 봐. 뇌하수체 전엽에 이상이 생긴 거야. 이상이 생겼어. 이상이 생겼어. 인위적으로 이 사람한테 주사를 놨어. 티록신 주사를 놔줬어. 그러면 티록신의 분비량이 늘어나는 셈이겠지? 주사를 놔줘? 그러면 피드백이 돼. 그럼 TRH 분비량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돼? 줄어들겠지. 그죠? 그런데 뇌하수체 문제 생겼으니까 TS 분비는 어떻게 돼? 안 줄어들거든? 그대로거든? 그러면 얘가 줄어야 얘가 주는데 얘 줄어 안 줄어? 안 주는 거야. 그치? 뇌하수체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TSH가 정상적으로 분비가 안 되는 상황이면 이렇게 피드백을 해서 얘는 줄었는데 얘가 안 줄어든다고요. 그럼 얘가 안 줄어드니까 얘도 안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주사로 내가 넣어줘도 정상적인 사람은 시간 지나면 줄어들어야 되거든? 근데 안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나와. 나중에 아마 문제 풀어보면, 아, 그때 선생님이 했던 얘기가 이 얘기구나. 아마 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특히 내신에서는 이 피드백 문제도 한 문제 정도는 출제될 수 있다. 꼭 기억을 좀 해두시고. 그래서 대부분 피드백 그러면 뭘 말한다? 음성 피드백을 말하는 거다. 꼭 명심하시면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피드백은 결국 뭐를 조절하는 거다? 호르몬의 분비량을 조절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호르몬의 분비량을 조절하는. 그러니까 호르몬 갖고 항상성 조절하려면 분비량도 조절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떨 땐 많이 나가게 했다가 어떨 땐 적게 나가겠다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니네 이 피드백의 원리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용되고 있거든. 대표적인 게 뭔지 아냐? 지금 저거 히터 있지. 내가 25도로 설정을 해놨거든. 25도가 도달하면 탁 꺼져. 그러다 시간에서 온도가 내려가면 다시 켜져. 온도 조절 장치라고 하는 게 이 피드백을 이용한 거야.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들 다 온도 조절 장치가 있거든. 내가 냉장실의 온도 3도로 세팅을 해. 그럼 냉장고가 가동돼갖고 온도 떨어뜨리거든. 맞아? 떨어뜨리다가 3도가 되면 딱 멈춰버려. 그러다가 내가 냉장고 문을 열어가지고 따뜻한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온도가 올라가면 또 가동해. 이 피드백의 원리 이용한 거야. 알겠니? 온도 조절 장치, 우리 일상생활에 쓰는 온도 조절 장치가 이 피드백의 원리 이용한 거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아까 앞에 얘기했던 기량작용이라는 거. 기량작용. 자, 기량작용은 뭐라고 아까? 뭐 서로 분비되는 곳이 다를 수 있어도 같은 곳에 작용했을 때 서로 반대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 거기 보면 이렇게 써져 있지. 두 가지 요인이 한 기관에 분포하면서 한쪽이 기능을 촉진하면 다른 한쪽은 기능을 억제하는. 그래서 그 기관의 기능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걸 뭐라고 한다? 기량작용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니네 보통 기량작용의 예식을 하면 우리 앞서 했던 교감과 부교감 나올 거고요. 호르몬에서는 아까 얘기했죠. 해봐. 아까 갑상샘에서 만들어지는 칼시토닌이라는 애. 얘는 뭐 하는 애라 그랬어? 혈액 속에 들어있는 칼슘 이온의 농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그랬지? 그래서 혈액 속에 들어있는 칼슘 이온을 주변의 뼈 같은 데로 이제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는 거. 그지? 그래서 얘를 낮춰주거든? 근데 부갑상샘에서 만들어지는 파라토르몬이라는 호르몬은 어땠어?
혈액 속의 칼슘의 농도를 오히려 얘는 높여주는 애다. 그래서 우리가 칼슘 제제를 먹으면 이제 얘가 많이 나오게 될 거야. 그제? 그래서 뼈가 튼튼해지는 거고, 반대로 칼슘 성분을 너무 안 먹으면 어떻게 된다? 마찬가지 혈액 속에도 칼슘이 어느 정도 들어있어야 되니까 칼슘이 부족하면 뼈에서 끄집어 내오거든, 이렇게. 그래서 서로 하는 일이 지금 반대잖아. 그지? 대표적인 기량작용을 하는 애들인 거야. 그 다음에 아까 나왔다만 요건 이제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할 건데, 이자에서 만들어지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하고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 자, 인슐린은 유일하게 혈당량을 낮추는 애라 그랬고,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높이는 애라 그랬지? 이거 좀 이따 자세히 나올 텐데 얘네 둘 다 간에서 작용하는 애들이거든. 똑같이 간에 작용하는데 인슐린이 혈당을 낮출 때 글루카곤 혈당을 높이거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일정한 혈당량을 유지시켜 주는 거야. 얘네들도 서로 뭐 한다? 기량작용이다. 그래서 이제 기량작용, 그러니까 이런 피드백을 이용해서 이제 호르몬의 분비량 조절하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호르몬이 기량작용에 의해서 어쨌든 그 기관을 일정하게 또 유지시켜준다 이거야. 그래서 자, 항상성 조절 원리 그러면 이렇게 보통 두 가지가 나온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면 돼. 그리고 거기 우리 책에 보면 그래서 요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거든, 너네? 요 칼시토닌하고 파라토르몬의 분비량에 관한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어. 40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자료 분석 그래가지고 호르몬의 기량작용을 통한 항상성의 유지 해봐. 야, 이것도 애들이 실수를 많이 해. 근데 별거 아닌 건데 그냥 항상 그래프는 그래프만 잘 해석하면 되는 거거든. 자, 지금 가로축을 봐봐. 도연아, 졸지 말고. 가로축이 예를 들어서 혈액 속에 들어있는, 혈장 속에 들어있는 칼슘의 농도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봐봐. 야, 혈액 속의 칼슘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지? 뭐가 많이 나와야 돼? 항상 뭐든지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거든? 그러면 혈액 속에 들어있는 칼슘의 농도가 너무 많아지면은 그 칼슘의 농도를 낮추는 애가 많이 나와야 되겠지.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점점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때 칼슘 농도를 높이는 파라토르몬의 분비량은 어때야 돼? 야, 안 그래도 칼슘 농도가 높아졌는데 더 높이는 애가 나오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오히려 분비량이 어떻게 돼? 이렇게 줄어. 그러니까 서로 기량작용을 하는 애들은 한 놈의 분비량이 많아질 때 다른 한 놈의 분비량은 줄어. 인슐린하고 글루카곤도 마찬가지야. 인슐린의 분비량이 늘어나면 글루카곤의 분비량은 감소해. 글루카곤의 분비량이 늘어나면 인슐린의 분비량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그리면 뭐 이런 식이 되겠지? 이런 식이 되겠지, 이런 식이. 그지? 그래서 요거 이제 파라토르몬 되는 거야. 그래서 니네, 야, 이거를 A, B로 둔다니까 여기를 그냥 A, 여기 B라 그래가지고 A가 누구냐, B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 알겠어? 그래서 요거 헷갈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칼슘 농도가 높아지니까 높이는 애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높아졌기 때문에 낮추는 애가 많이 나와야 되는 거고 높이는 애는 적어져야 되는 거야. 알겠어? 요거 헷갈리는 순간 무조건 답은 틀리니까 조심해 주십시오. 알겠냐? 조심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요 조절 원리 두 가지 꼭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항상성이 조절되는 거, 세 가지. 자, 세 가지가 나오거든? 첫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아까 혈당량 조절이라는 거,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자, 날이 춥든 날이 덥든 우리 체온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 체온 조절하는 거. 자, 세 번째로는 혈장 삼투압 또는 체내 삼투압이라고 하거든. 이게 일종의 우리 몸의 농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농도. 내가 물을 너무 많이 마셨다든지 아니면 땀을 많이 흘려서 물이 부족하다든지 할 때 그 삼투압 조절. 자, 크게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잘 들어. 요거 이제 하나씩은 잠깐 쉬었다 할 건데 이 중에서 얘 3번
100% 시험에 나옵니다. 알겠냐? 왜냐면 니네 학교 내신이 대부분 모의고사 기출 변형해서 낸다 그러잖아. 모의고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얘야. 얘네 둘은 안 나와도 얘는 무조건 나오거든. 그러니까 학교 내신에도 얘는 무조건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내신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안 나오진 않지만 이 세 번째가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알겠니? 그래서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혈당량이 어떻게 조절되고 체온이 어떻게 조절되고 삼투압이 어떻게 조절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